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방금 전에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잘 챙겨 먹었는지도 궁금하고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하네요. 낮에는 되게 더운 것 같은데 뭐 오늘 낮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는 진짜 초여름 날씨처럼 엄청 덥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책하고 그러다 보면 땀이 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도 또그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있으니까 바람막이 잠바라든지 그런 거 잘 챙겨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막 그런 뿌띠 스카프 같은 거 귀여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목에 하고 다니면 목 보호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봄꽃도 예쁘게 많이 피었으니까 꽃들도 보면서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제도 산책하다 봤는데 어떤 예쁜 가족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가나 봐요. 보고 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소소한 일상도 보내고 또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근처에 천 같은 데 있으면 천 같은 데 걸어도 괜찮을 것 같고 꽃들 그렇게 해도 구경하러 다녀도 될 것 같고 막 요즘에는 꼭 산에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산에 가는 거 힘들면 요즘에 또 그런 산책로들 공원들 잘 조성돼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은 항상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 장점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옷을 입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단추가 첫 단추를 잘 못 깨면 잘 못 채우면 어, 마지막까지 단추가 이렇게 제대로 잘 채워지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삶의 모습들이나 그런 모습들에서도 어떤 시작이나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요즘엔 이제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 자체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게 너무 쉽게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일 때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그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그런 교육책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더 만약에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임신 중절 수술을 하거나 하면 몸이 상해서 평생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출산하는 것보다 훨씬 몸이 많이 상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미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진짜 생각해보니까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참 그런 사랑법이나 사랑하는 표현들이 많이 어긋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내 감정을 알아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겪거나 만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러는 거에 더 앞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 어떤 기분일까 이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입장을 먼저 얘기하고 또 무리한 요구들도 너무 당당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안 예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음,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어떤 부분들을 강요하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본능적인 욕구 부분들을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그러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무례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난 이런 매력이 있어 이렇게 내 매력을 어필해서 그 사람한테 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감정도 존중해. 그래서 내 감정을 상대한테 강요하지 않는 거 이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한데 내가 좋아하니까 너 나랑 자야 돼. 내가 좋아하니까 넌 희생해야 돼.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권력을 가졌다거나 어떤 재산을 가졌다거나 그런 것들로도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다 소중한 사람들인 게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들을 낳았을 때 설레임으로 기다렸고 특히 엄마들은 10달 동안 배 아파서 그렇게 낳잖아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애기들 키우느라고 잠 못 자고 애기가 울면 달래고 그러느라고 새벽에 울기도 하고 그러면 밤잠 설쳐가면서 키우고 또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애들이 남긴 밥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또 애기 키운다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세상의 엄마 아빠들은 정말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또 내가 아들, 딸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아들, 딸이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대접, 어떤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딸, 아들이 받았으면 좋겠을 그런 대우를 만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해야지. 내 자녀들도 나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함부로 하고 내 자녀들만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이 다르지 않으니까 늘 음, 내가 싫은 마음이 들면 상대도 싫은 마음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진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표현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어떤 감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다스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의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그렇게 흩뿌리고 다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자기가 해소되지 않는 감정을 상대방한테 투척하고 그런 거는 너무 미성숙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그런 문제들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올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음,
진짜 봄날이라서 예쁜 꽃들도 많이 피어있고 그래서 진짜 행복한 마음도 많이 들거든요. 라일락 향이 솔솔 났을 때, 나고 있을 때, 또 그런 커피 향을 맡고 있을 때 그런 행복감이 저도 들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들을 보면 서글픈 마음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올바른 정신과 마음을 가진 언론인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올바른 정치인들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데 왜 저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사회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의아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도 썼는데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뭐 빵이 10개가 있어. 그러면 뭐 그 빵을 한정된 거잖아요. 10개라는 그 빵을 온 사람들이 다 앞을 다퉈가면서 먹이 다툼을 시작했어. 그러면 그 빵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되게 무서운 세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영성도 되게 맑고 머리 자체도 영민해서 그런 두뇌도 뛰어난데 왜 이렇게 뭐 성상품화되고 그렇게 몸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단순하게 진짜 그런 돈벌이 수단 상품 상품화 사람들이 바코드로 인식되는 그런 상품이 돼서 그런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뛰어나고 창의력도 많이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창의력적인 부분들을 개발하고 뭐 요즘은 세계로 연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창의력이나 그런 인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런 두뇌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온갖 주입식 교육이나 진짜 뭐 공무원 시험을 계속 보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 낭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과 돈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학원 가서 8시에 끝나고 그렇게 하면 뭐 사교육비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또 뭐 대학 등록금도 비싸고 또 등록금도 그렇게 나중에 그 학자금 대출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사회에 나가서도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 또 뭐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 비용, 또 집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 그래서 계속 무슨 인생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굴레의 노예처럼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진짜 위대한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위대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부모가 된 게 죄는 아닌데 계속 그렇게 자식 교육을 시키고 또 결혼하게 되면 집 사준다고 그렇게 하고 또 자녀가 아기 낳으면 아기까지 봐주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부터는 개인의 삶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참 짠한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어차피 한 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많이 웃으면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보다는 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든지 진짜 그런 뭐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말들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주변에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만 해도 그렇고 이렇게 산책을 해도 그렇고 참 그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거든요. 마음 상태, 정신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 이 사람은 어떤 성장 배경을 어, 가졌겠구나 이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음, 마음 안에 사랑이 많고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그런 마음에 있는 언어 자체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의 언어들을 자꾸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들은 사람은 또 그런 언어를 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뭐 진짜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 갔을 때는 아, 4명까지 정말 다 그렇게 갖춰진 건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감정을 뭐 진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은 가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 내가 처한 상황, 감정을 똑바로 직면하는 일 자체가 고통스럽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진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제 인생이 많이 한번 이렇게 폴더처럼 꺾였다고 생각을 한 날, 그렇게 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런 상황들을 겪었을 때, 그때 제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사람의 삶이 이렇게 한 생으로 왔다가 가는 것인데 분명히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생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를 반드시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런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스승님들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단계에 가면 늘 부딪히고 너무 슬프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 말씀처럼 나를 섬으로 삼아서 그렇게 등불을 밝히고 가는 게 답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대신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품고 그렇게 가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도 내 안에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이런 온기들을 나눠주고 또 잘 들어주고 아픈 마음들을 다독다독 하면서 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쩌면 이거는 내가 가진 장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모든 사랑들을 다 주고 가자. 이 세상에 온 소명은 그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또 감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예민하니까 많이 보이고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위로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말하지 못한 그런 저변에 있는 마음들이 더 아프고 쓰린 마음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 말하니까 눈물 나려고 해요. 근데 그런 마음들마저도 바라봐 주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눈물 나올 것 같아가지고 깊이 있게 봐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할 수 있는 마음이면 조금은 더 가벼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음지로 이렇게 덮어뒀던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밝은 세상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그러면 또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 속에다 묻어두고 그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발견하고 좀 더 밝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알면 알수록 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고 보면은 나도 그런 슬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고, 상대방도 그런 아픔이나 슬픔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픈 마음들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한테 소금 뿌리고 모래 뿌리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숙한 마음도 아니고 성숙한 태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성숙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한 역할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바라보세요.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예쁘잖아요. 지나가는 것만 봐도 너무 예뻐요. 강아지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귀여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의 그런 사이클 자체가 뭐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또 그런 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원초적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어요. 신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나보다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따뜻한 인간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가장 예쁜 것들은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들은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보석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눈빛이 딱 반짝거렸을 때 그건 뭐라고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맑은 눈빛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건 늘 내 마음을 닫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을 때 그런 맑은 눈빛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예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도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슬픈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참 예쁘게 그렇게 보석처럼 살아있구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이런 마음이 나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친구도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또 책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수용소에서 읽어드릴게요. 삶의 일회성.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다. 죽음도 그렇다.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정말로 무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재 가능성이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해왔다. 가능성은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과거로 옮겨간다. 이렇게 과거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일회성을 탈피해 영원한 실체로 보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고정된 상태로 보존된다.
따라서 삶이 이례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일회성이 우리의 책임 아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일회적인 이런 잠재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수많은 현재의 가능성 중에서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무위로 돌리고 어떤 것을 실현시킬까? 어떤 선택이 단 한 번의 실현을 시간은 모래 위에 불멸의 발자국으로 만들 것인가? 언제나 인간은 좋든 싫든 자기 존재의 기념비가 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간은 대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일회성이라는 반만 보고 그 행동과 기쁨과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구원해준 과거라는 곡창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사라질 수 없다. 과거에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것처럼 확실한 존재 방식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일회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로고테라피는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적인 것이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염세주의자는 매일같이 벽에 걸린 달력을 찢어내면서 날이 갈수록 그것이 얇아지는 것을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비슷하다. 반면에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떼어낸 달력의 뒷장에다 중요한 일과를 적어놓은 다음 그것을 순서대로 깔끔하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과 같다. 그는 거기에 적혀있는 그 풍부한 내용들, 그동안 충실하게 살아온 삶의 기록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반추해 볼 수 있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대해 향수를 가질 이유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젊은이를 부러워하겠는가? 그 젊은이에게 놓여있는 잠재 가능성 때문에?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가능성 대신에 나는 내 과거 속에 어떤 실체를 갖고 있어.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용감하게 견뎌냈던 시련이라는 실체까지도 말이야. 이 고통들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비록 남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기법으로서 로고테라피. 실제적인 공포,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같은 것은 정신 역동적인 해법으로는 진정시킬 수가 없다. 반면에 광장 공포증과 같은 신경성 노이로제는 철학적 해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로고테라피에서는 이런 경우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특수한 기법을 개발했다. 이 기법이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신경질환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 소위 예기불안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이 증상의 특징은 환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바로 그 증상이 정말로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커다란 방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제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훨씬 더 얼굴이 빨개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원은 생각의 아버지라는 말을 공포는 사건의 어머니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공포 때문에 진짜로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꼭 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이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도한 의도, 즉 과잉 욕구는 성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환자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남자가 그 정력을 과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자가 오르가즘에 이르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 쾌락은 어떤 행위요 부산물로
파생물로서 얻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얻어져야만 한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정도가 되면 그것은 파괴되고 망가진다. 앞에서 얘기한 과잉 욕구 외에 지나친 주의 집중, 즉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과잉 투사가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음과 같은 임상 보고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와 불감증을 호소했다. 병력을 살펴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불감증을 느끼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 그 자체 때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환자가 그동안 정신분석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자신의 여성다움을 확인하고 싶다는 과도한 의욕과 함께 상대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그녀가 성적인 쾌락의 절정에 오를 수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상대편에게 대가 없이 헌신하고 자기 몸을 맡김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결과로 오르가즘을 느껴야 하는데 오르가즘 자체가 의욕과 주의 집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동안 로고테라피 치료를 받은 후 오르가즘을 체험하는 능력에 집중되어 있던 환자의 과잉 의도와 주의 집중은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역투사의 상태가 되었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내면화의 치유 같이 공부해요. 성장장애. 프리츠 펄스는 신경증을 성장장애로 설명하고 있다. 나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한다. 이 용어는 상처받은 내면화의 수치심 중독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상호 의존증의 문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욕구들이 충족되었더라면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 성인 아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적 욕구들이 신생아 때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나는 이 장의 시작 부분에 제시된 의심 지표에서 이러한 몇 가지 문제들을 기술했다. 이것은 자기애적 박탈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했던 반영이나 모델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키우지 못했다. 결국 이것은 섭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으로 굳어진다. 또한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난다. 마치 그렇게 확인받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밖의 다른 결과로도 나타난다. 계속해서 안아주고 만져주기를 바라는 욕구는 물론이고 고관기 때 성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몸으로부터 오는 신호인 신체적인 욕구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 또는 마치 젖먹이처럼 뭔가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경향 등이다. 무엇보다도 신생아계의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된다. 잘하지 마라. 어쩌면 당신은 부모의 자기애적 상처를 돌보기 위해 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도록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부모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아이였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인 당신이 언제나 부모인 자신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믿을 것이다. 그분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당신이 결코 자기들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가치와 존중감을 확인시켜주는 계속적인 근원이 될 것이다. 결국 당신은 그들을 잃어버린 자기애적 욕구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과 연결해서도 생각해보면 내 감정이 중요하고 상대방 감정들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런 요즘에는 그런 매체를
매체들을 통해서 성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우리가 그런 뭐 성적인 윤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부터 그런 뭐 자료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그런 성에 대한 개념들 자체도 오류가 많이 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손잡고 안고 싶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욕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마음이 먼저인 것 같거든요.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느끼는 이 자체에 뭐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그런 떨림들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손잡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게 막 떨리는 마음으로 잡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리기보다는 몸으로 먼저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무 그 사랑이라는 가치들이 너무 쉽게 생각되고 그런 뭐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연결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하게 잘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완전하게 해소가 잘 되지 않고 자기 안에 뭐 그런 내면 아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런 부모들의 영향이 아이들한테 이어지고 또 그런 아이들도 또 다른 결혼을 해서도 자녀들한테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대물림 되고 그러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꼭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 애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대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를 먼저 돌보고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늘 자각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따뜻해야 애들한테 온전한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시선으로 내가 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보겠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뭐 완전한 지지를 받은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베푼다기보다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너무 우위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으니까 서로서로 그렇게 사랑들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서적인 유기. 엮이는 가족의 아이들은 정서적 박탈감으로 인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정서적인 유기 버림받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은 뿌리 깊은 수치심 중독으로서 이로 인해 원초적 분노와 아픔의 감정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 갓난아이였던 당신에게는 이것을 슬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당신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당신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이 모든 부당함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때 당신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최초인 자아 방어 기제가 자리 잡게 되었고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얼어붙었고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되었다. 당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들은 갓난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채워달라고 고함치고 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술집으로 뛰어가 보라. 그러면 그곳에서 다른 성인 아이들의 이런 푸념들을 듣게 될 것이다. 난 목이 말라 간절히 원해. 사랑받고 싶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해받고 싶단 말이야. 이렇듯이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치유되지 않은 울고 있는 내면 아이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바라봐 주려고 하고, 그래 토닥토닥 거려주고, 그래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살아왔어. 너무 대견해. 그냥 너는 존재 자체로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늘 스스로한테 말해주고, 그렇게 잘 데리고 가고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몫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부로 향하는 관문을 찾아낸 방법. 무한한 부로 향하는 입구는 내면의 보고에 숨어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부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열쇠를 찾아 헤맸다. 그 열쇠가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바깥에서만 찾았다. 우리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려 한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놀라운 덕목을 발휘하기 위해 존재한다. 부는 누군가가 발견해 즐겁게 쓰기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의 법칙을 활용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긴 마음속 보물의 집 문을 열어 부유하고 영광스러우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에서 자신이 진정 속해야 할 곳을 찾아 풍족하게 누리며 베풀고 싶어하는 친구, 친척, 동료를 도와주고 싶다면 다음 화건을 외우면 된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던 잠재의식의 힘이 발동할 것이다. 무한한 자가 지혜를 발휘해 누구누구 삶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관문을 열어줍니다. 누구누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번영합니다. 뭐뭇을 그 재능을 알아보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인도합니다. 뭐뭇은 실력을 한껏 발휘해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뭐뭇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잘 알며 부와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꿈을 이루고 번영합니다. 나는 이 화건을 잠재의식에 전달합니다. 화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잠재의식이 작동합니다. 이 화건을 이루는 단어 하나하나에 생명과 사랑과 열정을 담아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진심을 다해 반복해 읽을 것을 권한다. 잠재의식이 지혜를 발휘해 응답하는 방식에 놀랄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무한한 부로 향하는 관문은 영혼의 보석 안에 숨어 있다. 우리는 충만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한다. 행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즐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이가 아니라 수년간 쌓은 재능과 능력, 지혜 그리고 경험으로 회사에 이바지한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도 지금 당신을 찾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한한 영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길로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고 화건하라. 그러면 화건에 걸맞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고 싶다면 그 화건이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해야 한다. 여행 자금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여행을 준비하라. 여행 자금은 이미 주어졌으며 곧 받을 것이라 믿어라. 여행하고 싶은 나라나 도시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잠재의식에 새겨질 때까지 상상을 계속하면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태도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과거의 실패, 결핍, 원한에 관한 생각에만 매달렸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 모두를 용서하며 모두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승진, 부, 확장, 영광, 특권, 인정을 추구하는 마음에 생명과 사랑, 에너지, 활력을 쏟을 수도 있다. 가슴 깊이 이러한 화건을 계속 새기면 사막처럼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꽃이 피어올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친구들이 오늘 하루 또 어떤 하루를 살았든지 고생 많았다고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오늘도 고생 엄청 많았어요. 그,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저녁은 조금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